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라도, 모델은 하이퍼크롬 오픈 하트입니다. 라도라는 워치메이커가 갖고 있는 색깔은 독보적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대중적인 시계 브랜드와 분명히 다른 감각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낯설기도 해요. 구독자분들은 라도라는 브랜드를 구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기로 입문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의 시계가 라도였어요. 아버지 결혼식 사진에 라도 시계가 등장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시계를 잠깐 빌려주시면 손목에 한두 번 올려보면서 나도 성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스위스제 시계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성인이 되어서는 캡틴 쿡으로 입문하게 되었고요. 각설하고 시계를 손에 올려보면 화려한 오픈하트 다이얼이 눈에 들어올 것 같지만 이 시계의 주인은 오픈하트가 아니라 이것의 소재라고 생각해요.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입니다. 스크래치에 강하고 반영구적이며 자극에 둔감해요. 게다가 단단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이후의 현대의 다이버워치에는 알루미늄을 점차 대체해 나가면서 세라믹 소재를 가진 베젤 인서트가 마치 공식처럼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세라믹을 시계의 일부분이 아니라 케이스나 브레이슬릿까지 확장시킨 브랜드는 제가 아는 바 샤넬과 라도뿐입니다. 하이테크 세라믹이라고 불리는 이 소재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와 경도. 강도는 스트렝스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되는 힘에 버티는 능력. 경도는 하드니스, 물질의 굳기, 딱딱함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이테크 세라믹은 경도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금보다 8배 단단하며 강철보다 6배 이상 단단해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소재인 강철 위에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쌓이는 생활 스크래치나 찍힘, 눌림 혹은 그것으로 인해 조금씩 사라지는 광택 이런 현상들이 세라믹 소재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아주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하이테크 세라믹의 결합을 끊어버릴 만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교적 무른 강철 시계의 경우 휘어짐이나 깊은 파임들이 남겠지만 세라믹의 경우 파손되기도 합니다. 42mm의 평범한 사이즈, 10.2mm의 매우 얇은 두께, 21mm의 홀수 러그, 47mm의 러그투러그, 130g, 오바, 50m 방수. 케이스는 모노블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베젤과 미드 케이스 그리고 케이스백 같이 여러 개의 부품의 합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르게 단일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무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깎고 다듬는 게 가능한 스틸 소재와는 다르게 한번 완성된 이후에는 세밀한 변형이 어려운 세라믹 소재의 특징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런 구조가 방수에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려한 소재와 복잡한 다이얼과는 다르게 케이스의 디자인 자체는 일반적인 드레스워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건 케이스의 측면이 뻥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을 로즈골드색으로 PVD 코팅된 스틸이 채우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미친듯이 화려합니다. 영상과 실물 사이의 화려함에 있어서는 격차가 크게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실물을 가장 비슷하게 담은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인 워치메이커들이 만드는 시계와는 지향점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불가리, 까르띠에, 쇼파드 같이 워치메이킹과 주얼리를 같이 하는 브랜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지향점과 조금 더 가깝게 느껴져요. 다이얼 내부의 디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바형 핸즈의 바형 인덱스, 그레이선네이 다이얼의 반쯤 열린 오픈하트도 비교적 심플한 디자인이라 최근에는 오히려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하나의 디테일의 방향성이 난 어중간한 거 싫어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핸즈와 인덱스는 금빛이고 인덱스 아래의 그레이 색상의 썬네이는 대중적인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어둡고 거친 질감이 아니에요. 비교적 밝은 색감의 아주 고운 브러싱의 썬네이 다이얼이라 다이얼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와 헤리티지를 강조하면서 점점 단순해지는 기존의 아이코닉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앙에는 오픈하트가 보입니다. 오픈하트 다이얼의 형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계식 시계의 메커니즘을 눈으로 쫓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부품 하나하나에 적용된 미적 마감을 감상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오픈하트 다이얼을 만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존재하고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독립 브랜드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오픈하트는 기존의 오픈하트와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부 오픈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배럴의 일부분, 기어 트레인의 일부분, 밸런스 휠의 일부분
이렇게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부품들을 가리고 있는 플레이트 위에 페를라주 마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시계일수록 페를라주의 원형이 작고 균일하면서 명확한데요. 정면에 인그레이빙된 페를라주의 퀄리티는 꽤 좋은 편입니다. 시계를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무브먼트 뒷면의 페를라주와는 확실하게 다르죠. 다이얼 정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조금은 담백한 오픈하트 다이얼은 이 시계가 가진 화려함을 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계가 가진 화려함을 조금 덜어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2시에는 시계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라도의 닷 엠블럼이 보이고 그 아래 브랜드명 라도는 다른 폰트들과는 다르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볼록한 폰트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3연줄의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입니다. 케이스와 완전히 동일한 소재, 동일한 색감을 갖고 있어요. 브레이슬릿 표면에 입혀진 완벽에 가까운 폴리싱 마감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손목에 착용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시계 산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무브먼트의 메커니즘의 변화나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소재의 진화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이나 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더 따뜻하며 더 가볍고 더 눈부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브레이슬릿은 버클이라는 부품이 아예 사라지는 것,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다이버워치에는 이런저런 기능들을 집어넣느라 버클의 구조가 복잡하고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대한 버클로 인해서 시계가 손목 위에서 붕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기능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브레이슬릿의 결착을 마무리하는 시스템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버클은 되게 작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버클 내부는 가볍고 단단한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지만 미세 조정이 없어서 시계의 사이즈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과 서로 다른 두 소재의 만남으로 인한 약간의 이질감, 그리고 스틸 소재에 비해서 소재 사이의 타이트함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링크의 조절 방식이 별도의 도구가 필요한 핀 방식입니다. 이런 핀 방식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잦은 사이즈의 조절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개인이 조절하는 것은 어렵고 도구가 있거나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추후에는 조금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는 앞과 뒤가 서로 다릅니다. 다이얼을 덮고 있는 글래스는 살짝 도명의 디자인인 반면 케이스백을 덮고 있는 글래스는 완벽하게 플랫한 형태라 보고 있으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피니싱은 담백하고 깔끔해요. 다른 방식으로 분리된 피니싱과 부드러운 스트라이프, 깨끗한 주얼을 보고 있으면 라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브먼트는 80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를 가진 칼리버 R734로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와치 그룹과 오데마 피게가 공동으로 개발한 티타늄 베이스의 비자성 합금으로 자기장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스와치 그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그룹처럼 리테일가를 미친 듯이 올리지도 않고 그룹에 속한 브랜드들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브랜드 간의 관계가 하위 호환, 상위 호환도 아니고 단순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 생각하고요. 애호가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을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